황영웅에게 해도 너무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빠른 해명을 요구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의심하고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죄를 더 씌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변명으로 시간을 벌기보다 시간으로 진실을 견디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그는 가장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고개를 숙였고 분노로 맞서는 대신 삶을 다잡았습니다. 그 선택은 오해를 불렀고 때로는 비겁함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순간을 달래지만 시간은 결국 사람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가수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쓰인 기록이 아닙니다. 또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판단을 강요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다만 소란 속에서 말 대신 시간을 선택한 한 인간의 태도, 그리고 그 시간이 무엇을 증명해 왔는지를 차분히 되짚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았고 분노로 싸우지도 않았던 사람. 그가 다시 노래 앞에 서기까지. 그 긴 호흡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1부. 황영웅은 말 대신 시간을 택했습니다. 논란이 시작되었을 때 그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해명, 감정이 실린 반박, 억울함을 토로하는 인터뷰. 세상은 늘 그런 선택을 기대합니다. 빠른 말, 강한 표현, 분명한 편 가르기. 그러나 그는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말인가, 아니면 시간인가? 말은 순간을 덮을 수 있지만 시간은 거짓을 덮어두지 못합니다. 말은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은 오직 삶으로만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설명 대신 자숙을, 해명 대신 일상을, 분노 대신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늘 오해를 낳고 자숙은 패배처럼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 침묵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말보다 자신의 하루를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노래 연습을 멈추지 않았고 사람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벌이 아니라 준비였고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말 대신 시간을 택한다는 것은 모든 오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오롯이 자기 몫으로 짊어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2부. 황영웅은 목소리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을 선택한 이후 그의 하루는 더욱 단순해졌습니다. 말해야 할 자리가 사라진 대신 지켜야 할 일상이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인터뷰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노래를 연습했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행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용히 이웃을 도왔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행이 해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로 기억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대는 없었지만 노래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노래는 그에게 직업이기 전에 자신을 지탱해주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더 낮아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더 쉽게 분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수했습니다. 지금의 억울함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즉각적인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고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가 왜 그토록 사람들보다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그를 어떻게 버티게 했는지로 이어집니다. 3부. 황영웅을 믿어준 사람들과의 약속.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비난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거웠던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을 선택했을 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짐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기로 했고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연결은 끊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없었지만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를 믿어준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기다렸고 그의 침묵을 대신해 자기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는 그 침묵의 응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무너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약속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가겠다. 부끄러운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공식적인 문서도 선언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그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노래를 놓는 순간 그를 믿어준 사람들과의 약속도 함께 놓아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 조심스럽게 살았고 더 많이 돌아보았으며 하루하루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왜곡과 추측이 어떻게 쌓여갔는지, 그리고 그가 왜 결국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로 이어집니다. 4부. 왜곡은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흐르자 침묵은 점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혹은 사실처럼 굳어졌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서로를 부추기며 커져갔습니다. 그는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여러 이야기로 변하고 이야기가 또 다른 판단을 낳는 과정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사실은 확인을 필요로 하지만 왜곡은 공유만으로도 퍼졌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제도 침묵이 책임일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것일까? 왜곡은 단지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관계를 끊고 일상을 흔들며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분명한 선을 긋기로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 추측에 기댄 이야기, 반복되는 왜곡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말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겨냥한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상기시키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말이 또 다른 논쟁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왜곡을 용인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실로만 평가해달라. 공식적인 판단으로만 저를 바라봐달라. 이 선택은 침묵을 깨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가 왜 감정의 법정이 아니라 법과 사실의 자리로 가겠다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 선언이 어떤 책임을 동반하는지로 이어집니다. 5부. 황영웅은 법과 사실 앞에 서겠습니다. 그는 감정의 언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우지도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무거운 자리를 선택합니다. 법과 사실의 자리. 여론은 빠르지만 법은 느립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리더라도 그곳만이 사람을 단정 짓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을. 저는 법과 사실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제한하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감정의 해석을 내려놓고 기록과 판단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이해도, 관대함도. 다만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로만 저를 평가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두려움과 각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질문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확인되지 않은 말과 확인된 사실을 어디까지 구분하고 있는가? 여론은 판단할 수 있지만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가능하지만 존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 경계선 위에 스스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기준으로만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6부. 공공의 무대는 공격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서고자 한 곳은 논쟁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해명의 장도, 대립의 전선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무대는 사람들이 모여 웃고 노래로 하루를 쉬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지역의 축제, 공동체의 시간, 누군가의 평범한 저녁을 밝히는 공간.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공공의 무대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과거를 다시 겨누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의 사람들을 잇는 자리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조심스럽겠다고 말합니다. 더 책임있게 서겠다고, 더 낮은 자세로 노래하겠다고. 그의 선택은 대립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쟁을 확장하려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래가 가진 가장 본래의 역할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뿐입니다. 노래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어야 하고 무대는 승부가 아니라 만남이어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다시 무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모두의 환호를. 다만 약속합니다. 이 자리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공동체의 시간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는 더 천천히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더 책임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이제 이야기는 그가 어떤 태도로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겠다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는지로 이어집니다. 7부. 황영웅은 삶과 음악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해를 강요하지도 판단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듣는 이의 몫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침묵으로 도망치지 않았고 분노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내는 방식. 삶은 하루아침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음악 역시 한 곡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믿기로 합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책임있게, 더 진실하게. 무대 위에서든 무대 아래에서든 같은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의 노래는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버티기 위한 것이고 내일을 향해 건네는 인사입니다. 그는 다시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더 단단한 마음으로. 그 길이 언제나 환영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지는 선택입니다. 비판 또한 자유입니다. 다만 한 사람의 삶이 사실과 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그 최소한의 공정함만은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노래를 준비하고 하루를 살아내며 말 대신 삶을 쌓아 올립니다. 그가 선택한 증명 방식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방식입니다. 삶과 음악으로 끝까지.